정적분이 뭐야? 넓이. 궁극적으로는 넓이가 맞아요. 맞아요? 부분 단위.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가 뭐예요? 범위. 그치? 정적분에는 부정적분에는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인 거죠. 범위가 정해져 있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 범위가 정해진 적분. 1차원적으로는 x의 범위가 주어진 적분은 정적분이라고 수학2에서 이야기했었고, 이 범위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부정적분은 뭐였어? 그대로 미분의 반대 연산이었어요.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었냐?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얘가 미분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지를 거꾸로 유추해서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정적분은 뭐야? 그렇게 만들어낸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x의 범위 양끝값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부정적분을 찾아가지고 a, b를 대입하는 과정을 한 방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중간 과정을 만든 거죠. 일단 부정적분부터 예쁘게 구해봐라 하고 대괄호에다 부정적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있는 a랑 b 윗끝을 대입한 함수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함수값을 빼라 라는 느낌으로 계산을 했던 게 정적분이었다고요. 자, 결과적으로 정적분은 뭐예요? 함수 값이에요. 맞아요? 정해진 값 그 자체라고. 그리고 그 값이 결과적으로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치, 넓이였기 때문에 얘를 넓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학주에서 열심히 해석을 했었다고. 근데 실제로 이게 왜 어째서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지 드디어 미적분에서 증명을 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일단 그 전까지는 그냥 산수예요. 우리가 얘를 넓이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전에 그냥 수투 수준에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아래끝을 집어넣는 요 과정만 생각을 하면 모든 계산은요 정확히 숫자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정적분의 성질부터 오른쪽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까지 우리가 수트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두 페이지에 압축 요약이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랑 극대극소 마찬가지로 수트 버전이 미적분 버전으로 그냥 압축 요약이 돼 있던 것처럼 여기는 수트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시라고요. 됐어요? 특히 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은 언제 아무 때나 따져주시는 게 아니잖아.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맞아요. 함수 그래프 해석하면서 우함수, 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라고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함수 그래프 해석하면서 이게 정적분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더하기는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기 지금 242쪽에 있는 정적분의 성질 때문이었잖아. 맞아요? 그럼 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야? 그치,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아무 때나 우함수, 기함수 따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정적분에서는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왜? 애초에 우함수, 기함수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고 싶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이 상쇄가 되고 호재로 넓이는 0 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요. 우함수격 말이 안 나오냐. 우함수 같은 경우에도요. 뭐야?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집어넣을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이며 y축 기준으로 톡 잘라가지고 0부터 a까지만 적분을 해주셔도 결국 요 넓이의 몇 배가 되실 거니까? 2배가 되실 거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생각을 해봐. 우리 적분 다 한 다음에요. 그 복잡한 식에 a랑 마이너스 a 둘 다 집어넣는 거랑 하나는 0을 집어넣는 거랑 느낌의 차이가 다르다고요. 됐어요? 분명히 0을 집어넣는 게 훨씬 간단할 거기 때문에. 됐어요? 이왕이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애초에 적분하는 과정 자체는요. 수학 2에서도 힘든 과정이었고 미적분에서는 더더욱 힘든 과정이니까.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에는 항상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져주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항 함수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다 보니까 곱하기가 되어 있고 합성이 되어 있을 때 그 함수가 우함수가 될 것인지 기함수가 될 것인지 따져주실 수도 있으면 좋겠다. 자,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될까? 우함수. 왜요? 짝수차끼리 사는. 그쵸? 우리 우함수는 다항함수 기준으로는 짝수차라 그랬어요. 그죠? 짝수차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짝수차를 곱하면 지수끼리는 무슨 계산을 하는 거야? 그치? 덧셈을 생각하면서 짝수 더하기 짝수는 무엇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우함수가 되리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뭐다? 2차 함수 우함수, 코사인 x 우함수 곱하면 그대로 우함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차수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는 소리? 기함. 그치? 기함수가 된다는 소리.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 홀수. 맞죠? 기함수랑 기함수는 우함수. 그치?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합성함수도 고민을 한번 해볼까? fx가 우함수고요. gx가 기함수야. 그럼 기함수가 우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야? 다항함수 치면은 지수끼리 곱하기 계산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짝수차 함수에 홀수차 함수가 들어가요. 홀수 곱하기 짝수는? 홀수. 미쳤습니까?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아니에요? 아까 홀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홀수라 그랬어. 비디오 판독한다. 자,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되셔야? 우함수가 되셔야. 그러면 기함수의 우함수를 합성해도 결국 홀수 곱하기 짝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보세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함수의 우함수는 볼 것도 없이 우함수일 거고요. 짝수차의 짝수차니까 곱해도 짝수겠지. 기함수의 기함수는 홀수 곱하기 홀수를 생각하면서 됐어요? 합성함수는 다항함수 차수끼리 곱하기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우리는 이제 복잡 다단한 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뿐만 아니라 합성함수까지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 됐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연습한 부정적분에 뭐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의 범위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제곱분의 2x 플러스 1 뭐야? 분모가 한 덩어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분수함수도요.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1은 부정적분이 아예 달라요. x분의 1은 뭐가 되시고? 그치, 로그 함수가 되신다는 점 조심하면서 그리고 x제곱분의 1은 결국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일단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붙은 x분의 1이 되시겠구나. 됐어요? 그죠? 맞죠? 좀 집어넣고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시죠? 로그 1은 빵이니까 생략할 거 생략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2번. 자, 전체 제곱 접근 가능하실까?
일단 뭐부터 하셔야 전개부터 하셔야 얘는 2분의 3제곱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전부 다 적분 가능한 식일 거니까 x제곱은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3제곱은 2분의 5의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4 x 2분의 5제곱 그리고 2분의 x 제곱까지 여기는 딱히 숫자가 그냥 0, 1이라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만 0은 0이요 1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4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조심해야 돼요 2분의 5는 일단 루트의 5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계산만 조심을 해주시면 3번 뭐야 분모 되게 인수분해 해주고 싶게 생겨야 되고요 시원해봐야 분자에는 1밖에 없으니까 뭐다? 부분. 그치 우리 아까 했잖아요 부분분수 분해 분자가 상수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큰 거 빼기 작은 거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큰 거 작은 거야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네. 그렇죠? 빼면 1이기 때문에 앞에 붙일 거 없이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그러면 분수함수는 그대로 부정적분이 로그 함수가 되시니까 미쳤나봐 dx가 아니지 3이랑 4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어려운 함수들이 아니십니다 245쪽 필수 예제 2번 자, 치수함수 적분하면 어떻게 되실까? 자, 치수함수는 미분을 하나 적분을 하나 모양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다만 자, 다시 미분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ln 3도 튀어나와야 되고 2도 튀어나와야 되니까 잡아먹을 거 잡아먹어 주시면서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식이 아닌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적분하실 때에는 아래 끝 0이라고 개이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다항식은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었지만 지수함수는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 아니죠. 0도 분명히 아래 끝이 있기 때문에 빼기 아래 끝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자 이따가 할 거긴 한데 바로 이번에 간단하게 별표 좀 쳐놓죠. 이 문제의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쌤이 그래프 해석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이잖아. 네.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수함수가 역수관계로 더해져 있으면 이건 무슨 함수이시다? 우함. 우함수이시다.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됐어요? 특이하게 얘는 별개로는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지만 합쳐놓으면 그대로 우함수가 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가실 거 없이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부정적분은 연습하셔야 되니까 2는 밖에 빼놓고 2의 3x제곱은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튀어나오는 거 조심하면서 다시 지수함수는 0 집어넣는다고 개이득이 아니라는 것도 조심을 해주시면서 됐습니까? 윗끝 아래끝 둘 다 집어넣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삼각함수 어려울 거 하나 없는 삼각함수입니다. 사인 적분하면 뭐가 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2x면 2분의 1 튀어나오는 것도 조심하면서 코사인이 플러스 사인이 된다.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사인은 0이지만 코사인은 0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윗끝 아래끝 조심하면서 이건 뭐야? 하나는 x고 하나는 y네요. 중요해?
이야기했어요. 정적분부터는 적분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똑같은 관계식이면 그게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적분하나 부정적분이었으면 당연히 다르겠지.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은 달라요. 근데 그 x, y 자리에 만약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다면 정적분은 어떻다? 변수에 관계가 없으셔야 된다. 자, 여기 지금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위아래 끝 뒤집으면 뭐가 된다는 성질까지 생각하면서 반대보가 된다는 성질도 생각을 하면서 네. y를 전부 다 x로 고쳐주셔도 상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러면 범위 같아요. 두식 합쳐도 상관이 없으시고 날라갈 거 날라가고 나는 2 코사인 x만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우리가 수트 때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들 그대로 다 똑같이 미적분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적분은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적분하나 나오는 값 자체는 다르지 않다. 됐어요? 위아래 뜻이 바뀌면 정적분의 부호는 반대로 뒤집혀야 된다. 이 모든 원칙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함수. 뭐야, 대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수에서 다 했던 거야. 다만 관계식만 다를 뿐. 심지어 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적분에서는 연속이 아니어도 정적분 값은 구할 수 있다. 꼭 배웠어요. 불연속인 함수 적분 못한다? 그런 거 없었어. 맞습니까? 자, 0부터 2파이까지는 중간에 파이를 끼고 관계식이 달라? 그럼 이거는 fx로 치면 이렇게 한 방에 퉁치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한 방에 퉁칠 수 있는 계산이 아니죠. 맞아요?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0까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이보다 작으면 sin x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 플러스 1을 생각하면서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하셔야 된다. 설령 이게 불연속이어도 그냥 나눠서 하시면 된다. 됐죠? 자, 절대값 들어가 있어도 결국 범위별로 관계식이 다른 거 아닙니까? 2의 x-2 절대값 기호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x 기준으로 범위 나누시는 거잖아.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돼? ln 2. 그쵸? 로그 2가 돼야 돼. 2가 미쳤나봐. 2가 돼야 돼. ln 2는요 0하고 1 사이에 있니? 뭘 또 고개를 절레절레해. 2는 2점 뿅뿅이잖아요. ln 2가 1 아니야? 그죠? 1보다 작아요.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나눠야지.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죠? 우리 극대육수함수 다 이야기했어요. 뭐야? 음수 양수예요. 네. 맞아요? 절대값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양수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 파트 자 그대로 우리 넓이 파트에서 똑같은 계산하실 거잖아. 우리는 수학초에서 배웠어요. 자, 결국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실 거니까. 자, 정적분과 넓이는 다르죠? 정적분은 부호를 포함한 넓이고 넓이는 진짜로 그 넓이 그 자체를 구해주셔야 되잖아. 아랫부분 윗부분 다 더해주시려면 결국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0부터 1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실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과정은 정확히 넓이를 구할 때도 똑같은 계산을 해주셔야 되네. 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하실게요. 이미 우리는 수트에서 다 했으니까. 자, 결국 마이너스가 붙으나 그대로 튀어나오나 내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지수함수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거를 야 두 번이나 부정적분을 구하고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자, 결국 2의 x 마이너스 2x 똑같잖아. 맞니? 네. 한 방에 하자. 얘는요 ln 2부터 1까지인데 여기 붙은 마이너스는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 얘네들 뒤집는 데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라고.
어차피 밑끝 아래끝 집어넣고 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이랑 0 집어넣은 값은 더해주시고 ln이는 2번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ln2 대입한 함수값 정도로 정리하시면 2번 안 해도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수학2 계산할 때도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관계식에 부호만 뒤집히는 절대값이 붙은 넓이 계산을 하실 때에는 그냥 기준이 되는 함수 하나만 적분 딱 해놓고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위아래 끝만 뒤집어서 한 방에 해결하시자. 됐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보세요. 한 방에 계산한 연습도 같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시해제 5번 못 따지라는 소리야. 우함수 기함수.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말고요. 무엇을 보시라? 적분 구간을 보시라. 우리 아까 안수런 문제에서도요. 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이잖아. 일단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보세요. 자, 함수 그래프 해석하고는 달라. 더하기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적분은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이 함수 자체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왜? 사인하고 탄젠트는 뭐니까? 기함수니까.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자, 이런 거 막 더해져 있으면 이건 짬뽕이지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정적분에서는 더하기 단위로 쪼개서 계산 가능하잖아. 인테그랄 사인 x dx,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인테그랄 탄젠트 x dx 다 따로따로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함수는 사인이랑 탄젠트겠지. 맞아요? 네. 쓸데없이. 야, 그리고 탄젠트는요 부정적분도 더럽게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치환 적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코사인만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에서는 더하기 단위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다. 괄호 2번도요. 일단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이야.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대로 2배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주시면 돼. x제곱 사인 x. x제곱 뭐야? 우함수, 사인은요?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는? 기함수 여기 있잖아. 우함수, 기함수는 기함수. 됐죠? 곱하기 함수, 기함수니까 이거 적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걸 내가 만약에 부정적분을 구해야 된다. 그럼 x제곱 사인은요? 무슨 적분 하셔야 돼? x제곱 사인을 내가 진짜로 적분을 해야 된다면 그 적분은 무슨 적분이어야 됩니까? 부분 적분이죠. 심지어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 적분 몇 번 하셔야 돼? 2번. 오, 끔찍하지 않니?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일 때에는 꼭 걸러주셔야 된다. 됐죠? 네. 자, 저 밑에 확인 체크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간 지수함수, 역수관계인식의 합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바로 이번에 3x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더해져 있으니까 우함수고요. 4의 x랑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는 빼기이기 때문에 기함수. 4의 x랑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적분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붙어야 우함수, 기함수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함수, 기함수 조심하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필수예제 6번. 자,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코사인 EX, DX. 자,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인데 일단 코사인 EX라는 함수를 생각하면 얘는 어떤 함수이시다? Y는 코사인 EX. 코사인 X 그래프를 주기가 파이. 그쵸? 2분의 1만큼 쪼그라뜨린 그래프다.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몇 주기가 들어가 있으시라는 소리예요? 4번. 야, 주기가 그래 2주기죠.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인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전부 다 적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국 0부터 2파이까지 조금 분모가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네. 네 주기로 늘어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코사인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주기에는 주기로 나눌 수는 없지만 결국 대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사실 나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도 뭐다? 나머지 넓이는 전부 다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사인 코사인은 90도를 기준으로도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대칭인 그래프이다 라는 성질을 생각을 하면 결국 얘는 뭐냐? 0부터 이거 8등분 했잖아요. 그죠? 지금 8등분 했으니까 얼마야? 4분의 파이까지만 이 부분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곱하기 8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주기성하고 대칭성 이용해서 적당히 범위를 나눠주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주실 수 있을 건데 자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놓죠. 앞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 정도는 나중을 위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0부터 90도까지 그래프 모양 요렇게만 다르고요. 결국 둘러싸인 넓이는 다르지 않아요. 보자. 자,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주기의 넓이가 정확히 1이에요. 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거기에 0하고 90도 집어넣으면 90도는 빵이고 0은 1인데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되시는 거잖아. 그죠?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이고 사인은 더더욱 0 집어넣으면 0, 90도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죠? 자,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자, 그래프를 생각하면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대칭은 그래프이시니까 자,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주기 넓이가 1. 그럼 한 주기의 넓이는 총 4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나중 가면 2분의 1로 쪼그라뜨렸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자. 됐죠? 어쨌든 필수에서 6번의 유지는 주기함수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야? 그냥 가볍게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있으니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계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사실 이쪽 파트에 내가 설명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결국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은 우리 부정적분 단원에서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넘어온 부분이고 정적분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구하고 윗그다리 끝을 대입해서 빼는 계산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 치환적분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시다 보니까 내가 적당한 식을 치환해서 연결고리 찾아서 적분을 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돼? x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보니까 내가 치환한 식을 다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면 정적분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궁극적으로 내가 윗그다리 끝을 집어넣은 요 결과물이 우리가 무엇만 해주시면 적분 구간까지 내가 치환한 t에 대한 범위로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어차피 내가 여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알파 베타를 집어넣는 거나 x에 대한 식 정리해서 a랑 b를 집어넣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 과정에 다시 x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정적분에만 등장하는 계산 방법이 뭐라고 했어? 삼각치환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지난 시간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삼각치환처럼 복잡한 식을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x를 다시 복잡한 식으로 뭔가 풀어내는 것 같은 치환 과정을 치환적분에서는 역치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원하시면 간단하게 만드는 치환이 아니시잖아. 결국 원래 간단했던 식을 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다만 복잡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얘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치환이시다 보니까, 그죠? 이런 식의 치환 과정을 역치환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무리함수 안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치환하는 과정도 결국은 뭐냐? 요거를 한 문자로 치환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 이 바깥에 곱해져 있는 x 혹은 분자 부분에 있는 x, 얘네들을 다시 거꾸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이 부분은 한 문자로 간단해지지만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이 부분하고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x 부분을 전부 다 t에 대한 관계식으로 거꾸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치환 과정을 역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런 단어 몰라도. 자, 결국 우리가 삼각치환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저게 그냥 단순히 2차 함수가 아니라 저렇게 생긴 모양이 루트 안에 들어간다던가, 근데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은 사실 삼각치환까지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왜 때문에? 부분. 그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합차공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냥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정적분을 구해주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얘도요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면 일단 삼각치환 적분이 가능하기는 해요. 요거 치환하면 결국 a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시고, 치환하는 과정에 dx 자리에 a 코사인 b세타가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약분하면 코사인의 역수는 뭐야? 시컨트? 시컨트는 안 되는구나. 우리 도함수가 시컨트인 경우는 없었죠? 그죠? 결국 이렇게 가시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삼각치환이 아니었습니다. 자,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들어간다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차공식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탄젠트로 정리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랬다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삼각치환하는 문제들 연습을 했었고, 자, 특히 우리가 x를 사인이나 탄젠트로 고칠 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였다? 치환해서 x의 범위를 세타의 범위로 고치는 과정에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 영역을 고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x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국 부정적분은 x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궁극적으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세타가 x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적당한 1대1 대응이 되는 영역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범위를 안 잡으면 적분 구간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일반각 형태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값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실 굳이 삼각치환 없이도 무엇을 통해서, 이게 뭐였습니까? 뭐야, 그저께 했잖아요. 다 해놓고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거 뭐야? 뭐지? 그저께 다른 애들이랑 수업 보니까 그래, 원 됐어요? 이거 원이었잖아. 됐죠? 이거는 원이라는 정도 생각을 하면 사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꼴은 뭐 굳이 삼각치환이 없어도 어찌저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시기는 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치환적분 x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적분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분적분, 적분이 끝난 부분은 윗끝 아래끝 대입하고 안 끝난 부분마저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부정적분을 끝까지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윗끝 아래끝에 집어넣으시면 그나마 좀 덜 복잡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부분적분을 2번, 3번 해야 되는 그런 적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대입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정적분 위끝 아래끝 떼고 일단 부정적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괄호 안에 위끝 아래끝 집어넣는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취향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했었었죠. 그 부분은 너네 스스로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하면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네, 내 경험상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게 좀 편하더라 라는 부분들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매번 강조하지만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요, 항상 계산 연습. 됐어요? 100번 봐도요, 그냥 이런 거야. 칠판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풀어주면 막 내가 풀고 있는 걸 막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풀어보면은 내 맘대로 손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쯤에는 진짜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들, 내 스스로 답을 내고. 왜냐면 복잡한 계산이고, 우리 수투 때도 적분 계산은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었어요. 분수를 포함하고 윗끝 아래끝에 집어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수 계산부터 이것저것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정리하는 연습들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는 수학 2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적분 계산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결국 적분도요,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적분이 아닌 여러 함수들을 적분하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적분 계산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수투에서도 정적분 끝나고 뭐 했었냐? 넓이 이야기하기 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무슨 말이야? fx가 그냥 단순히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의된 게 아니라 그 안에 f 문자만 바꿔놓고 정적분을 포함하게끔 등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수학 2에서 다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교재마다 교과서마다 정의된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정적분에는 적분 구간이 존재를 하고, 그럼 이 주어진 적분 구간이 숫자로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저 안에 다시 변수 x를 포함하고 있는가? 에 따라 그 정적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적분 구간이 그냥 숫자야, 1부터 2까지 혹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결국 요놈의 정체는 뭐가 되시기 때문에 정적분은 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냥 뭐가 되셔요? 함수값 그 자체가 되시죠. 맞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호를 가진 넓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내가 관계식을 알고 이 숫자를 알면 계산해서 어떤 값 하고 얻어주실 수 있는 게 정적분이었잖아. 맞아요? 다만 지금 fx 안에 다시 fx의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고, 일단 이 식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일단 얘를 무엇으로 놓으시자? 미정계수로 놓으시자. 무슨 말이야?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라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구간도 정해져 있고 관계식만 알면 계산해 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다? 그냥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떤 값이겠거니 하고 그냥 미정계수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 다만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이겠지만 우리 앞에서부터 수학주 때부터 미적분 이거저거 함수 극한이랑 미분 적분 다 겪어가면서 계속 미정계수 찾는 연습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잡은 미정계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뭐야? 이 미정계수는 결국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fx 함수의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이니까 내가 다시 여기에다가 x를 t로 고치고 t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한 정적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k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됐어요? 분명히 우리 수학2에서도 했던 거야. 뭐만 바뀌어? 함수만 지수로 삼각함수로 바뀐다는 거죠. 자, 바로 오른쪽에 필수예제 10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10번에 지금 fx 1번, 2번 둘 다 fx 안에 ft의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요 항상 제일 먼저 어디부터 체크하시자? 적분 구간부터 항상 체크하시자. 꼭 이런 유형이 아니더라도요 정적분은 항상 적분 구간부터 보셔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ft의 정적분인데 구간이 0부터 2분의 파이로 정해져 있어. 얘는 뭐다? 지금 당장 얼마인지는 몰라도 언젠간 우리가 구해야 돼. 값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 통째로 그냥 미정계수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고 fx만 알면 적분할 수 있는 구간도 다 정해진 그냥 넓이 값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깔끔하잖아. fx는 sin 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a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dt. 자, 근데 우리 정적분은요, 뭐야? t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뭐 t로 고쳐서 dt 하셔도 되지만 그냥 sin x 플러스 a dx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니까. 그죠? 관계식 주어졌으니까 적분하는 건 1도 아니. sin 적분하면 뭐였니? 마이너스. 그래, 기억하고 계시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ax. 그리고 미적분부터는 아래 끝 0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코사인이잖아.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빵이 되네. 2분의 파이 a, a 파이, 파이 a. 파이는 정해진 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고 코사인 빵은 1인데 마이너스 1의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1 보입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뭐야? 내가 구하려는 a는요 2분의 파이 플러스 a.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셨다.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면 2분의 2 마이너스 파이니까 2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fx도 완성이시라는 거죠. 됐죠?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에는 항상 정적분을 통째로 상수, 미정계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자, 정적분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 상수인데 지금 이 안에 t도 있고 x도 있어. 맞아요? 자, 분명히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x도 있기는 할 건데 자, 지금 이 정적분 안에서 x는 뭐야? 개수. 그쵸? 그냥 실수배예요. 왜? 이거는 t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x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자, 이거 통째로 미정계수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fx 관점에서 x는 변수잖아. 맞아요? 이거 변수야. 이거까지 포함해서 미정계수 처리하시면 안 되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t에 대한 정적분의 관점에서는 실수배고 x에 대한 관계식 fx에 대해서는 변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실수배 처리해서 바깥으로 빼고 t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해서 적분한 이 파트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자? 미정계수 처리를 해주시자. 그러면 내가 잡은 미정계수 a는 0부터 1까지 ft dt, fx dx 지수함수 플러스 ax dx가 되실 거니까 부정적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얘는 2분의 1 a
1이잖아. 마이너스 1의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1까지. 됐어요? 결국 A는 요거였다. 2분의 1 A 넘어가면 2분의 1 A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는 뭐야? 2 곱하는 거죠? 2 마이너스 2분의 2 하고 A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미정계수를 잡은 A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fx 완성이라고요. 됐죠? 네.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수투 때 다 했던 거를 그냥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버전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다만 fx 안에 들어가 있는 t에 대한 정적분은 항상 x랑 t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x는 변수, 그리고 t에 대한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상수 처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우리 수투에서 어떤 거 배운 적 있었니? 문제는 없지만 간단하게 만들어는 드릴게요. 적분 구간에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에도 있지만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에도 이런 식이 있었어요. 자, 아까 x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만 빼주시면 되는데 얘는 뭐야? x는 빼는데 t는 못 빼? 어떻게 하셔야 돼? 두 부분으로 분리하셔야죠. 네. x가 곱해진 t에 대한 정적분에 마이너스 t가 곱해진 ft는 t가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이 문제는 뭐야? 내가 해야 되는 정적분이 두 개가 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ft를 적분한 값이고 이건 거기다 t를 곱해서 적분한 값이니까 전혀 다른 값일 거 아니야? 다른 값이기 때문에 다른 미정계수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른 미정계수. 됐어요? 그러고 나서 A는 A대로 B는 B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라서 계산은 아마 조금 힘들겠죠. 요 부분은 부분 적분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신다?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신다. 됐어요? 까지 우리가 수트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는 정적분을 통째로 상수 취급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의 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은요, 이제 더 이상 정해진 값이 아니지. 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x는 변수라고. 그러면 x가 변하면 결국 그 정적분 값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맞습니까? 만약에 a부터 x까지 f, t, dt라는 정적분이 fx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가? 얘는 뭐예요? a부터 b까지 정해진 넓이가 아니라 x가 변하면 같이 넓이도 변하는 x에 대한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정적분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 관계식을 몰라도 정적분은 항상 무엇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 집어넣고 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는 뭐야?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fx의 부정적분 라지 fx가 되시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얘는 상수항이 정해져 있는 적분 상수가 미지수가 아닌 부정적분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궁극적으로 적분 구간에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은 x에 대한 함수인데 어떤 함수이시다? 그냥 부정적분이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 그럼 뭐가 되시는 겁니까? 뭐가 돼야 돼? fx. 그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맞아요? 수트 때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자, 요 놈은 결국 부정적분 중에 하나고 미분하면 다시 fx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 중간 과정 생략하고 내가 요 식을 그대로 미분한다고 하면 너는 뭐만 해주시면 돼? 여기 있는 t만 x로 다 고쳐주시면 돼요. 맞아? 만약에 그 안에 아무리 복잡한
이런 식을 포함하고 있더라도요. 결국 t에 대한 관계식은 그대로 미분하면 어떤 관계식으로 변하니까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수트에서 우리 이런 것도 했었다.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자, 이거 미분하면 결과 어떻게 됐었니? 기억해요? 안 했다고 하지만 이거 수트에서 다 했던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아이 정말. 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모르겠으면 항상 정적분의 정의대로 가보세요. 뭐야? 자, 아까 전에 얘가 그냥 fx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이건 그냥 상수항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함수값이고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였어. 얘는 뭐 어때요? 윗끝도 아랫끝도 둘 다 x에 대한 관계식이 돼버리셨어.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시겠지. 그죠? 심지어 수트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 정도로만 넘어갔는데 되게 얼렁뚱땅 넘어갔거든. 이제 너네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미분한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 맞아요? 근데 안에 게 x 플러스 a니까 미분해봤자 곱하기 1이죠. 쓸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윗끝 아랫끝 집어넣은 식 뺀 함수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신 분들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2x부터 x제곱까지 ft dt. 이제 미적분에선 이런 것도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될까? 맞습니까? 윗끝 아랫끝은 어떤 형태든 그냥 부정적분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 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뭐가 곱해지셔야 돼? EX. 그치, 다함수가 곱해지셔야 되고요. f2x가 되는 건 맞는데 얼마가 곱해지셔야 된다? 2. 2가 곱해지셔야 된다. 근거는 뭐다? 합성함수의 미분이시다. 됐죠? 네. 얼마든지 이제 적분 구간의 x가 다른 형태로 주어져도요. 자, 일단 들어가는 건 그대로 윗끝 아래끝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도함수만 바깥에 한 번씩 더 곱해주시면 된다고. 자, 여기에서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시겠으면 항상 중간 과정을 생각합시다. 됐어요? 정적분은 항상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을 집어넣고 뺀다는 원칙만 기억을 해주시면 적어놓고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수트 때 했던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적분 구간의 변수 x를 포함한 건 뭐다?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한 관계식이 되셨으니까 무엇의 대상이 되신다? 미분의 대상이 되신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정적분의 되게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 무엇이요? 자, 미분하기 전에 항상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는 x값도 집어넣으세요. 왜?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이 뭐가 되시니까? 0. 0이 되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분하면 자연스럽게 인테그랄 정적분 부분을 간단하게 없애주실 수 있으니까. 됐죠? 항상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뽑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적분 체계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예쁘게 나눠놓지 않았어. 그냥 적분 구간의 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을 미분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가 괄호 1번, 2번 첫 번째 초록 박스에 있죠. 진한 글씨 이미 내가 다 설명했어요. 중간 과정까지 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너는 그 괄호 2번 옆이든 밑이든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되겠네. 우리는 이제 미적분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져도 얼마든지 미분한 결과물을 얻어주실 수 있겠다. 책에 나와 있는 1, 2번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 앞에다 뭘 붙여주시면 돼요? dx분의 d를 붙여주시면 되지. 됐어? 자, 왜 때문이냐? 모르겠으면 중간 과정 꼭 적어주시고요. 됐어요? 이제는 어떤 형태의 x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하는데 문제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수트랑 미적분의 계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되실 거다. 됐나요? 그 밑에 극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시다. 뭐야? 정적분의 정의로 식만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1번도 2번도요. 리미트가 붙어있고 분수도 있고 막 정적분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 여기 A부터 X까지 FT, DT는요. 우리 방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가 그냥 요거 아니십니까? 네. 부정적분의 위크나 이렇게 집어넣고 빼라. 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뭐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부분이고요. 와 적고 나니까 되게 뭐처럼 보여? 미분. 그쵸? A에서의 미분계수처럼 보여. 근데 라지 F의 미분계수는 결국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니 궁극적으로는 뭐야? 적분도 필요 없고 분수함수도 필요 없고 리미트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A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미 수학2에서 다 했던 거야. 간단하게 문제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봅시다. 260조 필수의 제 11번 fx가 이제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적분 구간에 변수 x를 포함하고 있다. 0부터 아이고 못생겼어. x까지 ft dt는 2의 x에 다 들어가 있구만. 플러스 a의 x-1을 만족시킬 때 자, f의 2분의 파이니까 결국 fx 찾으시라는 거잖아요. 자, fx는 금방 나와. 요거 미분만 해도 나와.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시자고? 위크라. 네, x에다 얼마 집어넣어 보시자. 0. 0을 집어넣어 보시자. 그럼 좌변은 통째로 얼마가 되시니까? 0이 되시고요. 2의 빵제곱 코사인 빵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식 완성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시자? 양변 미분하시자. 0부터 x까지니 그대로 좌변은 fx t가 x로만 바뀌면 되고요.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지수함수 코사인은 미분이죠. 플러스 사인 x에 요거는 a만 남네. 잠깐만 a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2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미분 적분만 해주실 수 있으면. 자, 필수 예제 12번 별표. 자, 아까 내가 적분 구간이 상수인 문제에서도 언급했던 문제. 자, 근데 이거는 적분 구간이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뭐다? 적분 구간의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으면 결국 묘지는 미분인데 상수 처리를 할 때에도 미분을 할 때에도 결국 뭐야? 저 정적분은 t에 대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t의 관점에서만 보셔야 된다는 거야. x는 뭐야? x에 대한 식의 관점에서는 변수고요. 보세요. 정적분의 관점에서는 실수배기 때문에 저 정적분 안에 들어가 계시면 안 된다. 됐어요? 분리해야 돼요. x가 곱해진 ft 부분은 따로
그리고 TFT 마찬가지로 따로 일단 식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먼저 무엇을 하신다? X 0. 위치에 항상 위그달의 뜻이 같아지는 x값은 대입을 해보신다. 빵빵 빵빠라빵 얘는 1이고요. 사인은 빵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0은 0. 오 맞는 말 됐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됐니? 근데 우리 아까 전만 해도 분명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되더라도요 일단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죠? 가끔 학교 시험에요. 얘네 둘이 안 맞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유형의 문제가요 유독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숫자만 막 바꾸다 보면요 윗그다리 뜻이 같아진 0을 집어넣었는데 분명 이정계수 하나도 없는데 좌우변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출제 오류야. 이 유형에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숫자만 바꾸면 안 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꼭 체크하세요. 만약에 달라? 이의를 제기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미분해 봅시다. 뭐야? 얘는 그대로 t가 x로 바뀌시면 되는데 이 파트 뭐예요? x에 대한 관계식이야. 미분하려면 무슨 미분하셔야 돼? 그치, 고백 미분을 하셔야 돼요. x는 x대로 얘는 결국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은 부정적분대로 x를 미분하면 얘는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시는데 얘는 안 건드렸으니까 x fx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뭐야? 고배 미분의 결과물이시면 자, 요 파트는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뭐가 되신다? t가 x로만 바뀌시면 된다. 마이너스 xfx 개이득 날라가죠. 뿅뿅 좌변에서 날라가요. 자, 지수함수 미분하면 2부터 해야 되고 사인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이 상수함은 날라가고 이렇게 남으시겠다. 보세요. 네, 근데 정리하고 났더니 결국 좌변에 또 뭐가 남았어? 적분 구간에 x를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이 남았지? 그럼 다시 시작인 거예요. 다시 얼마를 집어넣어 보시고 0. 항상 미끄다리 끝이 같아지는 x값 집어넣어 보시고 좌변 빵에 2 빼기 2 잘 맞고 있구만. 자, 그러고 나서 양변 미분하면 이제 좌변이 드디어 뭐가 되신다? fx가 되신다. 얘는 4가 곱해진 2의 2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사인까지 그래서 fx 완성해 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수투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형태 자체를 기억해 놓는 것도 여러모로 수투를 위해서 미적분을 위해서 나쁘지 않겠다. x-t가 곱해진 ft dt는요 궁극적으로 뭐야? 이제 우리 표현도 배웠어요. 이계도 함수가 fx의 함수다. 결국 우리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 미분했더니 부정적분이 되셨고 다시 한 번 미분했더니 fx가 됐다. 이계도 함수가 fx의 부정적분의 부정적분 정도 되는 개념이 되시겠다. 됐어요?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신다는 거죠. 됐죠?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필수예제 13번 0부터 파이 사이에 극대값을 구하시오. 대놓고 극대값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거 정적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미분은 한번 해주셔야 돼. 보세요. 여러모로 개이득이죠. 자,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으시냐? 부터 x까지 1 플러스 2 코사인 t 사인 t dt.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시고 뭐 다른 거 안 붙었죠? 그대로 t를 x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극대 찾으려면 결국 도함수가 0이 되는 x 찾아야 될 거 아니니. 근데 x의 범위가 양수니까 사인에서는 미래가 없죠. 0부터 파이 사이에 사인은 전부 양수잖아요. 우리는 뭐만 보시면 돼?
확정적으로 부호가 바뀌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다시 미분으로 돌아갔어. 그죠? 1 플러스 코사인, 2 코사인 x가 0이 되는 상황은 뭐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시다. 0부터 파이까지는 요렇게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쫙 그으면 뭐야? 여기는 60도, 여기는 120도. 맞니? x는 3분의 2 파이일 때 뭐가 되신다? 극대. 확실해요? 코사인 앞에 플러스 붙었죠? 그래프 모양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대가 되시겠다. 야, 그리고 이 범위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대겠지. 맞아요? 뉘앙스로 파악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결국 x에다가 3분의 2파이 요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빠시고야 다시 적분해야 되는 문제다. 무슨 적분할래? 그냥 적분할래? 뭐 그냥 적분해도 되긴 하겠다 야. 근데 우리 뭐 배웠어요? 이왕이면 배운 거 좀 써먹어볼까? 통째로 치환하면 쌍수항 날라가고 연결고리 sin t까지 치환 적분을 쓰셔도 돼요.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보이면 참 좋겠지. 전개하면 sin t 2배의 sin 코사인이기 때문에 2배의 sin 코사인은 뭐고? 배각. 미분적분에서 배각은 큰 의미 없으시죠? 그냥 개수 정도로 처리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적분 가능한 함수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어찌됐든 극대값은 적분을 한번 해주시기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도 얼마든지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 자, 필수의 극한이야. 자, 정적분이랑 리미트가 같이 붙어있다. 쫄지 말고요. 상상하는 거야.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해요. fx가 없는데요. 그럼 너네가 만들면 되지. 리미트 x-1 분의 fx가 없으면 너네가 그냥 만드세요. 바로 1번 ft를 루트 2의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자.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문제가 되시는 거잖아요.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니까 얘는 라지 f 프라임 1이겠구나. f1이겠구나. 뭐다? 이거는 무리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야. 그냥 뭐예요? 이 자리에다 1 집어넣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요. 됐어? fx가 없으면 그냥 인테그럴 안에 있는 t에 대한 관계식 통째로 그냥 ft 해버리시면 돼. 그럼 그 옆에 괄호 2번은 뭐겠어요? 그대로 이 인테그럴 안에 있는 식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0. 그냥 0 집어넣으라는 뜻으로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끝입니다. 극한은 이 이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난은 칠 수 있겠지. 저기 확인 체크 278번처럼요. 이런 장난은 칠 수 있겠지. 윗그달의 그새 2의 제곱 마이너스 h에 2의 제곱 플러스 h. 이건 뭐야? 잘 안 보이면 적어. x ln x 제곱 통째로 어떻게 해버리시자? fx 처리해버리시고요. 일단 fx와 부정적분 라지 f에 대해서 윗끝 아래끝만 집어넣어 보면 얘는 어디에서 이 제곱에서 미분계수의 몇 배가 되시겠다? 2배. 2배가 되시겠다.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요. 됐어요? 결국 정적분을 포함한 극한은 부정적분의 미분계수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수투 미적분 가리지 않고 보다 인테그럴 안에 들어있는 식에다가 그 숫자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 됐죠? 정리가 필요한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277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fx로 두고 라지 f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x 제곱이 1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됐죠? 그런 것들만 연습을 해주시면 자, 기본적인 정적분 그리고
그걸 이용한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까지 됐어요? 기본적인 활용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해야 돼? 넓이해야지.